반갑습니다. 정라원입니다. 이번 캐스트에서는 겨울방학 갓생 사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료 커리큘럼 추천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또 무료 커리큘럼은 뭐 예상을 좀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고, 자, 오늘 할 이야기 진짜 도움되는 것들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듣고 여러분의 지금 수험생활과 공부에 적절하게 넣어서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갓생 사는 법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국어 공부 측면이랑 그 다음에 수험생활 측면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국어 공부 관련해서는 제가 앞에서 전반적인 1년의 방향 설정과 여러분이 기출과 나머지 컨텐츠들을 보는 태도나 자세에 관련된 거 다 언급을 해뒀거든요. 저희 캐스트 목록에 가보시면 사수경험자가 알려주는 N수 필승 국어 공부법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N수에만 해당하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국어 공부가 뭐 고3 전용, N수 전용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작년 12월에 올려뒀습니다. 와, 시간 진짜 빠르다. 벌써 이게 거의 한 달 됐어요. 어쨌든 전반적인 공부 방향은 이제 요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잔소리는 선택 과목. 제발 선택 과목 1회 독을 겨울방학 때 합시다. 오케이? 우리 커리큘럼 예로 들자면 엄매 선택자다. 다볼담 다풀담 2월까지 보는 거죠. 진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3월 모의고사를 준비 안 된 상태로 본 다음에 그 점수를 합리화하는, 여러분 표현으로 홈허식 채점이라 하죠. 그런 걸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선택 과목 감점 나면 나 선택 과목 공부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고.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과 발전과 피드백의 기회를 놓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일단 3월 모의고사 볼 때 합리화 못하도록 준비가 잘 된 상태, 물론 완벽한 준비라는 건 없죠. 수능 전까지 계속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개념 기출을 한 바퀴 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자는 거지. 이거는 재수생도 똑같습니다. 재수생 기준으로는 3월에 보게 될 재수종합학원에서의 모의고사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3월 모의고사부터 여러분이 유효한 피드백과 약점 보완의 기회를 계속 가져가야 돼요. 그래야 수능날 그런 구멍들이 착착 메꿔진 상태로 완전하게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이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 겨울방학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험생활입니다. 수험생활 관련된 팁은 뭐 여러분 여러 가지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하는 이야기도 좀 신선할 거예요. 쉽게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할 거라서 뭐 모든 얘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자, 첫 번째입니다. 진짜 여러분의 인생 효율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10분 이내 처리 가능한 잡무가 있다면 그것은 캘린더에 박지 말고 지금 당장 바로 끝낸다. 여러분 이걸 하면 인생 효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요. 저도 몇 년 전부터 이런 생활 지침을 실천하면서 굉장히 머릿속이 깔끔해졌어요. 그리고 효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업무 효율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수험생들에게 잡무라는 게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살 때랑은 많이 다르니까. 제가 수험생이 된 게 벌써 10년을 훌쩍 넘겼기 때문에 좀 오래된 얘기여서. 근데 그냥 지금 제 생활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잡무가 많을 거 아니에요. 뭐 계산서 발행을 한다, 뭐 매월 세금 처리한다. 그냥 뭐 막 이상한 잡무들이 와요. 뭐 조교들이 뭐 해달라, 우리 실장님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런 것들 딱 받아봤을 때 이게 보통은 5에서 10분 내에 끝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걸 뭐해? 언제까지 해드릴게요 한 다음에 캘린더에 박아요. 그럼 그 캘린더에 막 쌓여 잡무들이 빠바바바바박. 그러면 어느 순간 그걸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워. 응? 그거 하다가 내가 정작 집중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에 시간을 많이 뺏겨. 그러니까 그걸 잘 못하게 돼, 중요한 일들을. 그래서 지금 당장 해버리는 거. 이 진짜로 여러분 수험생활 효율이 많이 올라가. 알겠죠? 여러분 뭐 윈터스쿨로 그냥 러셀 뭐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여러분 나이대에서도 이런 잡무들이 생기거든요. 실천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 해보고 좀 나 하루에 효율이 올라갔다 그러면 댓글 와서 간증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크림푸드 전도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메가 캐스트 인기 시리즈 다모더 테이블, 거기서 제가 클린푸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1년 내내 클린푸드 먹으면서
뭐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수능 시즌 때는 거의 먹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실천을 하면서 담원도 테이블 때만 치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담원테 와서 자꾸 막 이거 좀 먹어주세요, 저거 먹어주세요 하니까 이게 저도 영상을 핑계로 이제 그 직후에 어떤 무거운 스케줄 없을 때 그런 더티푸드를 좀 먹는데, 여러분 수험 생활의 효율이 올라가고 싶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몸이야, 몸. 몸이 받쳐줘야 돼요. 덜 지치고 좋은 컨디션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잠을 잘 자고 이런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식단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아마 모를 거야. 그러니까 식단이 컨디션을 어느 정도로 좌우하는지에 대해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이 일상의 식단 자체가 조금 뭐랄까, 그러니까 좀 더티푸드 위주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해를 그냥 식단에 교정 없이 살아와서 이게 기본인 줄 아는데, 클린 한번 해보죠. 여러분 기준으로는, 여러분 나이대 기준으로는 한 일주일만 해도 컨디션이 확 바뀝니다. 이거 간증 가능하신 분들 있죠? 작년에 나 고1이었다, 고2였다, 다몬테 시청하면서 클린푸드 먹었다. 계시죠? 해보신 분들 저 간증 좀 해주세요. 전 DM으로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DM 말고 우리 캐스트 댓글에 모두가 볼 수 있게. 아, 정말로 여러분 수험생활 할 때 이게 진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알겠죠? 아, 잘 안 지친다니까. 자,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공부 스케줄 찾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아마 이 캐스트를 시청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부에 욕심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겨울방학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무리를 해, 무리.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 뭐냐면, 나 겨울방학 때 달려야지 하면서 자기 몸을 안 돌보고 빡 하는 거야. 돌진! 막 잠 줄이고 밥도 막 후각후각 대충 먹고 진짜 막 안 쉬고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아프거든요. 몸살이 나. 이거 아마 고3 윈터스쿨 해보신 N수분들 아마 아실 텐데, 이게 갑자기 몸살이 오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게 꼭 이게 현장 윈터 다니다 보면은 윈터가 보통 8주 9주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몸살 나서 안 온다는 애들이 있어요. 생겨. 그러다 한 일주 쉬고 다시 오고 이러거든. 이게 일주일 날리죠. 그러면 우리 수험생활 기준으로 2% 정도 날아가요. 1년이 52주인가 그래. 여러분이 수능 직후에 바로 공부 시작해도 50주밖에 못해요. 근데 50주를 계산했을 때 일주일 날리면 이제 2% 날리는 거잖아요. 엄청 크다고. 그래서 수험생활 때 진짜 중요한 게 안 아파야 돼.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1월에 시작했다. 그러면 2%보다 더 날리는 거죠. 아니 진짜로. 그래서 안 아플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내 허용 가능한 최대의 공부를 헌신적으로 하는데 안 아프고 1년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루틴을 찾아야 돼요. 그거를 지금 시기에 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방학값밖에 없어. 여러분 이제 고3이라고 치면 3월 되고부터는 이제 학교 생활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뭔가를 테스트하겠다 이럴 마음의 여유가 없단 말이야. 지금 해보세요. 근데 이게 공부량을 줄이란 얘기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공부량을 줄이지 말고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몸의 신호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봐야 돼. 아, 나 이쯤 하면 좀 무리가 오네. 그럼 그때는 잠을 좀 늘리고 고기 많이 먹고 비타민 챙겨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몸을 케어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안 아파야 돼. 다음에 요거. 야, 제가 여기 적어놨죠. 완강도 습관이다. 지금 시기에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작을 하면 일단 끝을 봐야 돼. 근데 여기서 이제 반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반론을 미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강의를 듣다가 필요에 의해서 아, 나 이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다음 거 들어야지 하면서 건너뛰는 거랑, 그냥 내가 강의 신청을 해놨는데 교재는 샀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야 완강을 못하는 거,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면서 나의 능동적이고 주관적인 필요에 의한 판단으로 건너뛰는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계획한 것을 한 단위를 깔끔하게 끝내는 거 있죠.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이걸 언제 처음 장착했냐면 재수할 때. 저는 고3 때 이
책 한 권을 다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 기억이 흐릿해. 아, 진짜. 아, 내신은 뭐 프린트 이런 걸로 하니까 내신 빼고 그냥 어떤 교재를 사가지고 내가 다 본다 했을 때 책을 진짜 다 보냐. 고3 때는 좀, 아니, 그래가지고 저는 고3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뭐 수능 만점자들이 우리 때는 막 공중파가 이제 방송에 대세였으니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막 하는데 뭐 자기는 책을 뭐 40권 봤다, 뭐 50권 봤다. 그래서 그 학생 방에 막 책장 같은 거 카메라로 비춰주는데 책이 막 이렇게 쌓였는데 그걸 다 봤대. 근데 나는 그거를 보면서 야, 저게 말이 되냐. 제가 고3 때 그랬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재수하면서 이 책 한 권을 다 완벽하게 보는 습관을 딱 가지고 나서 보니까 이거 충분히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완강히 습관이 들어있긴 하겠지만 우리 수험생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뭐 완강률이 사실 처참합니다. 물론 그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완강까지 끌고 가지 못하는 역량의 문제도 있겠으나 이제 기본적으로는 완주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뭐 완주하는 습관을 들이자고 마음먹으면 되냐. 제가 여기 적어놨잖아요. 갓생은 의지가 아니고 환경 세팅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내가 열심히 살고 싶다 그러면 마음 먹는다고 되지 않아. 여러분 맨날 잠자기 전에 어떤 생각해? 내일은 쇼츠 릴스 덜 보고 딴 생각 덜 하고 음악 안 듣고 열심히 해야지만 하잖아요. 근데 다음날 막상 딱 돼봐. 그러면 눈 떠서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일단 쇼츠 굴려. 이거 아니야? 사람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부분도 사실은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 세팅을 해야 돼. 그럼 예를 들어 아침에 내가 처음에 이 릴스 쇼츠 이런 걸 안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침실에 휴대폰을 두면 안 돼. 쌤, 그럼 저 못 일어나요? 다이소에 가셔가지고 알람 시계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알람을 듣고 깼을 때 손 닿는 이 뻗는 거리에 휴대폰이 없어야 돼. 그래야 내가 아침에 딱 바로 내가 그리는 그 갓생을 살 수 있다. 이거 환경 세팅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런 건 조금 사소한 문제긴 한데 우리가 공부하는 측면으로 볼 때는 타인과의 약속을 걸어놓는 게 중요해요. 현장이 효과가 있는 게 그런 이유죠. 현장이 학생이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현장 강의를 다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윈터스쿨 이런 거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야, 인강 다 있는데 왜 해요? 윈터스쿨? 인강이 훨씬 싸잖아. 근데 왜 하는 거야? 여러분이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환경을 세팅해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 스스로를 그런 환경으로 넣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특히 타인과의 약속이 걸려야 돼. 여러분 나중에 아마 지금 헬스장 다니고 있는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헬스장 우리가 돈 내고 다니죠. 근데 돈 내놓고 매일 가? 매일 안 가거든요. 매일 안 가요. 왜? 이게 사실 약속이 아니거든. 그냥 오늘 안 간 셈 치지 뭐. 한 달에 몇 번 가면 뽕 뽑는 거니까 이러면서 계속 합리화하고 안 가잖아. 돈을 쓴다고 해서 내가 갓생을 살게 되지 않아요. 이게 다른 사람이랑 약속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그 감정이 들어야 돼. 눈치를 봐야 된다고. 응? 양심의 가책으로 가야 돼.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이거 오해하실까봐 이제 딱 박을게요. 저는 요 메가 PT 서비스 해주시는 밀당 PT 업체랑 그 어떤 금전적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제가 보고 학생들 얘기 들어보고 추천을 좀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 그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가시면 메가 PT라고 있거든요. 요거를 눌러보시면은 여러 가지 쭉 안내가 나와요.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이 프로그램 설명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 제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 그 저희 Q&A도 그렇고 DM으로도 그렇고 학습 계획표 같은 거 많이 이제 요청을 하세요. 작년에 저희가 계속 올려드렸고 그래서 올해도 올려드릴 예정이긴 한데 저희가 올려드리는 학습 계획표로 과연 여러분이 그 스케줄을 그대로 소화할 수가 있냐 혹은 그렇게 해서 완강률을 올릴 수 있냐 했을 때 약간 의문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드리는 스케줄하고 여러분이 그 생활하고 있는 스케줄이 딱 이렇게 핏하지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나?
여러분 개인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개인화된 스케줄을 저희가 다 못 짜드리잖아요. 우리가 과외를 하거나 그런 식이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요거 메가PT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은 그 계획을 완강까지 여러분 개인 맞춤형으로 짜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하시는 분들이 쌤 강의를 어떻게 알아요? 다볼담 강의 알아요? 다 아세요.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내가 스케줄 관리가 힘들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계획표 말고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맞는 계획을 좀 짜고 싶다 할 때 이거 활용해 보시면 좋아요. 근데 단순히 계획표를 짜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완강까지 잔소리를 많이 해줘. 그러니까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여기 이제 PT 선생님이 붙어가지고 여러분 계속 쪼는 거죠.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이 접촉이 돼 있어야지 우리가 그 사람한테 미안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완강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하신다면은 요거 서비스 한번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무료 커리큘럼 추천입니다. 요거는 예상을 좀 하셨겠지만 2016학년도 모의고사 수능 해설 강의입니다. 이거 제가 찍어놓은 것들 제가 3월부터 빼놓지 않고 쭉 찍었어요. 무료라고 절대로 대충 찍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작년 해설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저는 이건 완전히 제 개인의 주관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직업적 소명 중에 하나가 모의고사 해설이라 생각해요. 전문항을 하진 않지만 제가 주요 문항 위주로 하지만 이 메가스터디의 존재의 의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제가 감히 뭐라고 뭐 하긴 좀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가스터디의 존재의 의의, 사회적 가치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좋은 강의를 전국 어디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모의고사는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를 하는 거잖아요. 고3 학생들이. 그러면 그거 해설 강의를 이 메가스터디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제가 올리는 것은 일종의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회적 소명이 아니겠냐라고 감히 주제넘게 생각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제가 3월 모의고사부터 계속 찍은 거예요. 물론 뭐 착한 척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제 나름의 이기적인 동기도 있죠. 왜냐면 제가 메가스터디 올라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저를 모르고 그래서 제 강의를 돈을 내지 않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제가 대충 찍을 수가 없다는 거야. 해설 강의 대충 찍으면 제 강의 안 들어볼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게 제가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까지 다 찍었다 보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여러분이 일종의 커리큘럼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약점 파트 다 있거든요. 뭐 화작이랑 매체도 제가 빼놓지 않고 또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면 들을 수 있냐? 여기 그 제 페이지 가시면은 해설 강의 탭 있어요. 여기 쫙 나와 있죠. 리스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은 들을 수 있는데 그냥 들어보세요 하면 좀 애매하잖아요. 제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해놨는데 제가 해설 강의는 제 기존 커리큘럼 경험이 없더라도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각각을 개별적인 특강처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해설 강의 들으려면 전에 뭐 들어봐야 돼요?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돼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주제 통합적 독서 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면 3월, 6월, 9월, 11월. 11월은 수능이죠.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독서 단독 제시문들 중에서 나 과학기술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5월, 7월 보시면 되겠고 그거 말고 나 인문철학 사회 쪽 보고 싶어요. 그럼 6월, 10월, 11월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문학 현대시 독해는 3월, 6월, 7월, 9월 좀 많이 다뤘죠. 보시고 다음에 고전 논문 관련해서는 제가 6월, 10월 이렇게 다뤄뒀고 소설 역시 다뤄뒀습니다. 6월, 9월 평가원 시험들이죠. 다음에 수필 이야기도 있어요. 수필은 5월에 짧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세요. 저는 화작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화작 교재가 강의가 시리즈 한 개밖에 없다고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에 제가 후속 강의들을 안 찍는 거예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화작 정말 신경 많이 씁니다. 화작 오답률 좀 높게 나왔다? 바로 찍어요. 응? 5월, 6월, 9월, 10월, 11월. 아, 쌤, 저 다볼담 화작으로 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 요거 5개 들으시면
괜찮죠. 물론 다볼담 화작에 이제 6월, 9월, 11월은 이제 추가로 올라갈 거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교육청 해설 추가로 더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나는 화작 뭐 체계적으로 강의까지 들어야 될 필요가 있나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들으시면 시야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돈 많이 되고, 다음에 언어와 매체는 뭐 이렇게 평가원 것들 중요한 거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6월, 9월에는 제가 매체에도 찍었기 때문에 들으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모의고사 때마다 이제 오답률 높은 문항들은 이제 빼놓지 않고 다 찍을 거니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내가 좀 유료 강의를, 유료 교재를 사기가 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해설 강의를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주셔도 많은 도움을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번 캐스트 좀 기네요. 벌써 한 21분 됐네. 긴 얘기 듣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이 좋아하는 캐스트 시리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